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노인은 그저 우리가 성장한 모습일 뿐이다. 지난 100년 동안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 더 건강해지고 독립성을 유지한 채 이 특별한 행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이 불안하기도 하다. 새로 얻은 이 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서로 긴밀하고 낙관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행복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성취감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노년, 어르신들,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단어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기 쉽다. 이 점을 인지하며 노세라는 단어도 그 말뜻만큼이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노세한 분들이 처한 어려움도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노인이 노세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어느 정원사가 묘목을 공격하는 새로운 애벌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원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떤지 알잖아요. 삶이 있는 곳에 문제도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이다. 케이크에 꽂아둔 초를 불어서 끄려는 찰나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몇 살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몇 살이 되면 한 해를 더 살 가능성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까? 내가 가르치는 의대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추측을 하기 시작한다. 70세요? 80세요? 질문을 다른 식으로 해보자. 90세 노인들을 모아 파티를 벌인다면 우리는 그중 절반이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열심히 생각해 보지만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한다. 정답은 104세이다. 우리는 긴 삶을 산다. 예방접종을 하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대개 전쟁과 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에 과거에 너무 일찍 우리 조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재앙들에게서도 보호를 받는다.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곤 했던 104세라는 특정한 나이가 거짓말은 아니다. 통계를 이용한 이 나이는 우리가 아주 긴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합리적일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준다. 고령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종종 무서워서 몸이 떨리기도 한다. 아프고 외롭고 무엇보다도 독립성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채로 지내는 건 힘겨운 일이다. 어렵고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니 행복하지 않은 노인도 많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채로 지내는 건 언제나 도전이다.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과 요통,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려움증과 진절머리 나는 다리 궤양, 대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는 난처한 문제, 재발이 잦고 겉보기엔 가벼워 보여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기력이 쇠한 노인을 삶이라는 선로에서 완전히 밀어낼 수도 있는 감염증, 피로와 낙상,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 물론 최강 보스도 빼놓을 수 없다. 가차없이 잔인하게 진행되는 치매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든 많은 사람에게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를 죽이는 질환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30년 동안 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움을 얻었다. 노인은 무척 흥미롭다. 노인은 지루하기도, 유쾌하기도, 심술궂기도 하다. 차분하나 성질이 급하다. 재밌지만 불평이 많으며 이기적이면서도 관대하고 태평스럽다가도 금세 초조해진다.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고 자주 고마워한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무섭도록 화가 많은 가족이 있고 가족이 전혀 없기도 하다. 고양이와 개가 있고 새와 말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모형 철도가 있고 외딴 섬에 집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지도를 그렸고 전쟁에서 싸웠으며 바닥을 걸레질하거나 유물을 발굴했고 쓰레기통을 비웠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기도 했다. 노인은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복잡하다. 병이 많고 각종 치료약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평소와 다른 혈액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때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 각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에도 이야기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극도로 쇠약해서 상태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기가 훨씬 쉽다. 노인은 그저 우리가 성장한 모습일 뿐이다. 나는 다정함과 애정을 담아 노인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대화를 피한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우리가 용기 내어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걸 배웠다. 무엇보다 나이를 아주 많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으며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이 그런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노인을 외면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세 가지 큰 장벽 때문이다. 한번 생겨난 장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첫 번째 버려야 할 장벽은 편견이다. 우리가 실제로 노인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가 아니라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긍정적인 면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면 생산 가능 인구의 기여도가 늘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은퇴자는 소비를 즐기는 편이며 자선단체, 지역 역사 동호회, 쓰레기 줍기 모임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많은 친척은 특히 분열된 가족한테 경험과 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은퇴 후 생활이 몇 년 늘어난 것 자체도 기쁜 일이다. 이는 성공적으로 나이만 먹으면 나오는 두둑한 배당금이므로 절망하며 손을 떨기보다는 축하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깃발을 내다 걸고 국민의 장수를 축하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이 떠나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눌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일이라면 치매, 치명적인 질병, 이별에 관한 것이라도 추상적으로나마 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친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조차 못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더 잘해낼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해야 한다. 이상은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3번에 한 번은 죽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겠네요. 좋은 주제네요. 우리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